12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12한국에 대한 기록이 된 거는 한단고기에가 되어 있습니다. 한단고기에 되어 있는데, 이라는 책과 근본적으로 이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충돌이 없는데, 인명에 대해서는 큰 충돌이 있어요. 부도지에서는, 마고 후손 중에 이제 큰아들인 황궁시로부터 유인시, 환인, 한흥, 단군, 부루, 음루 해가지고 7대에 거쳐서 7천년을 다스렸다. 7대에 대해서 7천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 한단고기에서는 환인만 해도 7분이란 말이에요. 환인 7분, 환인이 7분이 나오고, 예? 한흥이 19분인가 나오죠. 환흥이. 그 다음 단군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 기록에 보면은 모든 왕들은 왕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엔키와 마루둑의 마루둑이라는 신의 제가를 받아갖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신들이 최고 신의 책봉을 받아야지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 신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파라오 그러면은 요 오란 말은 왕이라 뜻입니다. 왕. 일본어로도 왕이고 파라오. 그러니까 이 파라라는 신왕이에요. 그래서 신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의 대행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 신이 현실한 거예요. 파라라고요. 평양이래. 요게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오시리스라는 신이 곧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깨어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요 왕들이 파라오가 굉장히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왕들이 곧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고, 첫 번째는 이런 경우고, 두 번째 라마라는 자기의 최고 조상이 곧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달라이 라마는 몇 대부터 몇 대가 쭉 해가지고 이 라마가 현실한 거예요. 다시 자기 조상이. 그러니까 백제의 왕을 어라하라고 불렀거든요. 어라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라입니다. 어라하는 전하 그럴 때 극존칭이고요. 어라라는 말인데, 어라가 아라예요. 아라. 알라예요. 알라. 그러니까 알라 신이라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알라 신이다. 신의 명칭을 곧바로 썼습니다. 그냥. 한단고기에도 어떤 내용이 써졌냐면은, 려라는 단군이 이제 제위에 있을 때 수많은 이웃나라의 수많은 당군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여기에다 공물을 바쳤다 기록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도 전부 다 당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수메르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을 NC라고 불렀어요. NC. 자, NC라고 불렀습니다. NC. 왕들을 NC라고 불렀어요. 수메르에서. 근데 NC란 말은 요 말은 엔키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X를 K라고 같은 글자였거든요. 바꿔서 썼어요. 이거 통상적으로. 신이 임명을 한 왕인데 이 왕이 곧바로 자기 이름을 엔키라고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한단고기에 기록된 환인, 한흥, 단군들은 그 환인이 임명한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년 이하씩 살다가 다 죽어가는 인간들로 전부 다 대치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기도 마찬가지고
공자가 썼다는 서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신적인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써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한단고기도. 그래서 신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들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간으로 쓰다 보니까 BC 2700년 이상 위로 올라가는 역사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후대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명만 저는 잘못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들이 이미 떠나가 버리고 신적인 존재들이 여기 와서 문명을 세웠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눠 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요. 근데 나머지 기록들은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파견인데, 이 파자는 파충류 파자라고 이야기했죠. 파충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희 여화시에서 복희와 여화시에서 그 두 사람이 아래가 지금 뱀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희 여화시 중에서 안파견 한이는 어떤 분을 말하냐면 여화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희 씨가 아벨이니까. 복희 씨가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에요. 여화시가 누구냐면 여화시가 카인이에요. 카인. 여화시가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남녀로 태어났어요. 카인은 여자로만 태어났어요. 여자로만. 카인은. 그래서 짝이 필요해 가지고 요 카인이 아벨 여자를 죽인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요 짝을 자기 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요 아벨 중에서 여자를 죽인 거예요. 아벨 쌍둥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카인이 여자인 줄 아냐면 카인이란 말이 변해서 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카인이란 말에서 퀸이 됐기 때문에. 이 카인이라는 말은 여기 학명으로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래서 시리우스 별과 관련돼 있다. 시리우스가 큰 계자리 별이기 때문에 시리우스 별과 관련돼 있고, 이 존재가 이시스라는 여신이로구나. 이시스 이꼬르 시리우스니까. 아스타, 둘 다 아스트라고 불렀거든요. 아스트. A 별이단 말이에요. 아스타죠, 원래는. 하늘에 있는 중천의 태양이라며. A스타라며, A스타. 그래서 요 케인은 학명으로 카인이란 말은 개인데, 요 카인이란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칸이 나오는 거예요. 칸. 징기스칸 할 때 칸. 여기에서 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말 대각간 할 때 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인도 여기서. 그래서 이 여호와시가 그래서 카인이란 말이 환인이란 말이 콴인이라고 해요. 중국 발음으로 콴인으로 발음되거든요. 콴인, 카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시가 세운 12항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시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카인이에요, 카인. 기전 하편에가 때에 반고라는 자가 있어. 반고라는 자가 있는데 이 반고가 바로 환인이에요. 반고가 개의 상징이거든요. 반고라는 자가 있어 괴상한 술법을 즐기고 기를 나누어 살기를 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재물과 보물을 끓이고 십간 12지의 신장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모두가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 라림 동굴에 이르러 군주가 되니 이리를 제견이라고 하고 반고가한이라고 했다. 자, 근데 여기 반고가한이라고 할 때 요 한인을 여기에 이호 형제가 하나 더 있어요. 닌후르사그라는 여자 형제가 있는데, 요 형제가 여자 형제예요. 여자 형제인데, 요 형제를 카인으로 보고 있는데, 닌후르사그라는 여신은 엔닐과도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엔키아도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정식 부부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여기 여호와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삼위산 라림 동굴은 어디냐면은 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천불동. 여기 이제 둔왕이에요. 둔왕. 그래서 둔왕이라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둔왕이 중심지어요. 우리 역사에. 삼신은 한국의 선대에 있었고 나방이 죽어 삼신이 되셨으니 그 삼신이라 하면 영구 생명의 근본이여라. 사람과 물건은 같이 함께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삼신으로서 한 근원의 조상으로 삼느니라. 한인도 역시 삼신을 대신하사 한국의 천재가 되었다. 뒤에 나반을 대선의 천이라 하고 한인을 대중의 천이라 하고 한인, 한웅, 치우를 삼왕이라고 하며 한웅을 대무천이라고 지위의 천이라 한다. 족속은 나누어 5종이 되고 피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구분짓게 되었다. 그 풍속은 모두 다 실제에 임하여 이치를 찾고 기획하여 그것이 오름을 구한과 같았다. 자, 구한이라고 그랬는데 황부인은 피부가 노랗고 코는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이 검고 눈은 팡퍼짐하여 청흑색이요. 부인은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고 머리턱은 회색이며 부인은 녹슨 구리색, 코는 낮고 뭉퉁하고 넓고 머리털은 곱슬머리다. 부인은 풍족이라고도 하고 야자나무 색깔이라고 한다. 그 피부는 안갈색 모양으로 오히려 황부인과 같다. 이게 우리가 환족이 황인종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곰무리와 범무리가 서로 다투던 옛날 환웅천왕께서 아직 군림하시기 전에 묘화는 구황의 하나였다. 이 한족이 유목 경영하던 때에 신시 가르침이 열렸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 만세가 상에서 당군왕검은 천하를 평정하더니 삼만으로 나누어 광경을 만드시고 웅백다를 병하여 만으로 했다. 만의 웅백다가 하늘을 마한 산에서 제사했다. 일왕국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하늘에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믿을만해요. 12별짜리, 지금 우주를 크게 12개의 별자리로 나눠놨는데 12별자리를 대표하는 12별자리 성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12별자리 하나의 별자리마다 그 성자를 대표하는 대표의식이 영적 존재죠. 대표의식이 지구를 내려오게 됩니다. 때마다 12개의 별자리 시기마다 요거를 시간주제 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주제 시인인데 요 12개의 별자리의 요 시간에 따라서 요 시간주제 시인 자기가 맡은 시간대에 요 시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12별자리 중에.
대통령을 뽑는데 뭐 만 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5년, 지금 5년 임기가 있으면 5년 동안만 최고 존재가 되는 거죠. 5년 동안만. 자기가 맡은 그 기간 동안만 최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별자리와 여기 12한국이라는 이야기가 12한국, 그 다음에 12지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의 12주신, 12명의 주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신화에도 물동 12명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신들이 12명의 주신들이 시간 주제신으로서 전 세계를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키시 같은 경우도 엔키는 적어도 그 엔닐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지구를 다스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6만 3천 년 동안 다스렸다고 생각을 해요. 마루둑이라는 시인이 항상 여기 이제 수메르 기록에서도 보면 마루둑이 시인이 양자 시기가 자기 별자리 시기인데 양자 시기가 아직 안 왔다고 그거 탄식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자리 시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멘 나거든요. 양자리 시기가. 그래서 12한국이라는 것과 아까 12별자리, 12별자리와 12지신과 12주신과 이런 것들이 수메르의 12주신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의 별자리에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12 신들이 제우스, 헤라, 세이돈, 데미테르, 헤스티아,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레스, 아르테미스, 아테나,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이렇게 해가지고 12신이거든요. 헤르메스인데, 여기에서 라는 여신이 있었죠. 제우스의 큰 누나에 해당되는 헤스티아라는 여신이 디오니소스에게 12신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의욕이 없어갖고. 하기 때문에 하데스를 빼고 지금 하데스 대신에 헤르메스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은 로마에서 이름은 제우스는 주피터고 여기는 헤라는 주노, 포세이돈은 넵튠, 데미테리는 케레즈. 데미테리였으니까 페르세포네가 빠져있는데 페르세포네가 딸인데 동일인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페르세포네를 동일인물로, 여기 포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인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동일인. 어디 때는 이제 비너스, 아폴론이고 여기는 아폴로고, 아레스는 마르스고, 아르테미스는 다이아나, 그리고 아테나 여신 미네르바, 헤파이스트, 요게 발칸입니다. 발칸반도 그럴 때 이제 요게 불안이에요. 불칸, 불신이에요. 불신, 불안이 발칸 같다는 거죠. 부르, 아르테미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 부르고, 디오니스는 바쿠스라고 부르죠. 12한국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일군국이 있고, 사납아국이 있고, 수메르를 히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으로. 이게 셋 종족이 셋. 공노국, 구모, 애국, 규막, 한국, 비리국, 우르국, 준비,
백현한 거 내구역 이렇게가 이제 12국이거든요. 12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구라는 게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그야말로 지구촌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요.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 나라를 12개를 쪼갠 거예요. 전영진 선생 책하고 수시아나에서 온 한웅이라는 책과 곶갈모자를 쓴 당구인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전영진 선생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용숙 선생님 책에 여기 뭐 애계의 문명은 뭐 당군조선 문명이다라는 책하고 이제 샤먼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 이제 박용숙 선생이라는 이분이 특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다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다. 맞습니다. 이게 말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 주장으로 뭐냐면 마케도니아의 전세 알렉산더 대왕이 진시 황제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양 역사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서양 역사라는 거. 인류 역사가 전부 다 한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게 뭐 산더미 같이 많죠.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만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은 타고 다니는 우주인들이 각각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돼요. 한국에 의해야 되는 경우는 천칭자리에 해당됩니다. 이게 1분국은 천칭. 하늘의 천칭자리에 해당되고 그래서는 지인이에요. 지인이고 동물로서는 지인이고 나라로서는 정나라에 해당됩니다. 방위로서는 을방향입니다. 을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산하바국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나라로서는 초나라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선방에 해당되고 여기 뱀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멜이 해당되는 게 여기 주나라예요. 수멜이 해당되는 게 주나라고 여기 병에 해당되고 말에 여기 수메르 종족이에요. 저기 이렇게가 수메르 종족. 그 다음에 동로국이라는 데가 인에 해당됩니다. 여기 진나라예요. 진나라. 그 다음에 해당되고 장정할 때 여기 미에 해당되고 거예궁 여기 이제 계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자리에 오는 화서곤왕이라는 신이 계자리 신이라겠지. 구모액국이 여기에 진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으로서는 건방이고 신이 자축묘 진성 신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쌍둥이 자리 부처궁 별자리에서는 부처궁에 해당됩니다. 쌍둥이 자리 부처궁에 해당되고 구모에 구마강국이 조나라에 해당됩니다. 이게 나라에 해당되고 경에 해당되고 유에 해당되고 이게 황소자리입니다. 금오궁에 해당됩니다. 구마국이 삐리국이 이게 노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에 해당되고 술에 해당되고 이게 양자리예요. 백양궁 양자리. 그 다음에 우루가 이게 이제 위나라에 여기 근에
여기 쌍화궁자리입니다. 제 나라에 해당되고, 여기는 자, 보병궁 자리에 해당됩니다. 불병 자리에. 양인국이 오나라에 해당되고, 여기 개에 해당되고, 축에 해당되고, 이게 마갈궁. 자, 여기 염소 자리에. 양국이. 그 다음에 이제, 객현한국. 연나라 제변자 쓰는 연나라에 해당되고, 간에 해당되고, 간방에 해당되고, 인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사수 자리에요. 사수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객현한국이 요게 사수 자리에 해당되는 요게 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동이족 그러는데 그 동이족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이라는 것도 한 부류예요, 부류. 그죠? 여기 매구여국. 자, 매구여국이 있는데 매구여국은 나라 이름으로는 송나라입니다. 이게 송나라. 이건 갑이고 묘숙이고 정갈자리에 있습니다. 정갈자리. 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세 글자예요. 세 글자고 여기 이제 아들 자자인데 여기 세 을은 누구냐면은 여인금의 성씨예요. 여인금의 성씨가 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인금을 부을이라고 불렀거든요. 여인금을 이제 부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순임금의 성씨예요. 순임금과 여인금 사이에서 나온 종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송씨. 근데 여기 공씨인데, 원래 자기 아버지가 공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은 송나라 사람이라 했거든요. 요 송씨를 여기 위에가 여기 간머리가 신을 나타내겠잖아요. 신목이에요, 신목. 신나무인데, 요게 송이 뭐냐면 소나무 송자예요, 여기요. 똑같은 글자예요, 여기요. 이 소나무나 요 송이나 똑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그래서 솔방울 이야기했잖아요, 솔방울.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한다. 솔롱고스라고 한다,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하는데, 이 솔롱고스란 말은 무직이란 뜻도 있지만 이거는 원어를 잘 모르는 거고, 솔은 솔나무고 이동 방울이란 뜻이에요. 솔롱고 작은 바울, 솔방울단 말이에요. 솔방울. 한국을 지금 솔방울 씨앗이라는데, 요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송과체를 말하는 거예요. 송과체. 여기에서 모든 정부가 아주 핵심적인 무슨 생명활동이 여기서 일어난다면서요? 매구여국 그럴 때 매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곽충근 선생이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한 장 얻어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천문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 방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방위를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로 12방향으로 나눴잖아요. 여기에 자축, 인묘, 이렇게 각 방위를 나눈 거예요. 12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역 괴로 이게 써놓은 거고, 이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서양 별자리를 써놨단 말이에요. 백양궁이면 백양궁, 쌍어자리면 쌍어자리, 보병궁 자리면 보병궁 자리, 이렇게 서양 별자리에 써졌는데, 이 서양 별자리에 써지는, 이 서양 별자리에 해당되는 요 나라가 각각 써졌단 말이에요. 노나라, 조나라, 진나라 해가지고 그 나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기 전 세계가 12개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12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이족 그럴 때 이제 구이하고 3만하고 나눠지는데 12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구이하고 3한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3한 이렇게 나는 거예요. 9위하고 3한하고. 그래서 합해갖고 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3한 플러스 9위로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12개의 나라가. 여기에 이제 28수 위치를 쭉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쭉, 여기 이제 이렇게 색으로 칠해놓은 게 28수구 위치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천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8수구 위치가 지금 어느 별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요 지도를 제가 빼온 건데, 요 지도에 나타난 여기서부터 요 지도 끝에가 지금 여기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여기가 터키까지고 여기는 이집트까지, 여기가 정확하게 동서 2만리예요. 요게가 동서 2만리 땅이 정확하게 여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12한국들이 모여서 살고, 여기에서 쫓겨난 종족들이 어디로 가서 사냐면은 저기 저 북해 근처에 갖고 아일란드라든지 지금 핀란드라든지 이쪽에 가갖고 바이킹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쫓겨나갑니다. 나중에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쫓겨나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도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전부 다 쫓아냅니다, 이게. 여기에서. 중국의, 이제 중국 지도 땅 안에만 12개의 한국을 다 배치를 해놨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노중평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하는 이야기가, 자, 여기 이제 계속, 여기 이제,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부 부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부 부류이지, 우리를 환족이라고도 하고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여러 종족으로 부르는데 한 시대의 어떤 부류이지 우리가 전체가 동이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이족은 뭐로 설명이 되고 있냐면, 동이족이 여기 활로 아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수자리 같단 말이에요. 사수자리를 동이족 같아, 이제 사수자리가. 근데, 동이족이 정갈을 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정갈을. 매구여국이에요. 정갈이, 아까 정갈이랑 되는 게, 정갈자리에 있는 게. 정갈자리게, 이게 마고거든요, 마고. 매구여국이에요. 그래서, 마고와 동이는 적국이에요, 서로. 마고는 서로 적대국과 정갈자리를 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방창녀 칠수 하반신에 해당되는 심수와 미수이다. 근데 이제 심수라는 거는 이게 정갈자리의 심장에 해당되는 별이거든요. 아레스라는 별이거든요. 안티아레스예요. 안티아레스. 안타레스가. 안타레스라는 별이 안티아레스예요. 이게 아레스에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고가 지금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항영 하반시에 되어 있다. 하항영이라는 신의 하반신에 해당되는데, 요 하항영이라는 신이 신의 하반신에 해당되고, 요게 이제 각수와 항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각항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을 합하여 동방창룡칠수라고 한다. 원래 동방창룡칠수를 나타내는 배달달을 세운 한웅천왕을 상징하는 별자리였다. 궁수 뒤에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염소가 있다. 자, 뒤에 염소자리, 이제 염소자리가 되는데, 그 염소 꼬리는 염소 꼬리는 물고기 꼬리 형상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뿔 달린 염소로 되어 있다. 염소와 양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바다 염소자리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선할 때 선자가. 물고기에다가 양머리니까. 요게 이제 조선할 때 선자가 되는 거죠. 마가 출신의 동이족이라고 했는데, 그 배후에 어족과 양족이 주축이 세운 조선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어족은 당군 왕검의 저부가 되는 희화 집안의 인종 아이콘이고, 그러니까 희화 집안의 희화주가 제가 보기에는 인종 아이콘이라고 그랬는데, 요 희화주가 인종 아이콘이라고 그랬어요. 희화주가 물고기. 근데 여기 물고기 부인이라고 여기 전후 고양시를 물고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물고기 부인으로. 전후 고양시가 여자예요, 여자. 물고기 부인이라고 나와 있어. 전후 고양시가요. 그래서 검령 쪽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백족이 살고 있는 대리라는 곳에 있어요. 대리. 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 여기에 가면은 키가 한 1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자 동상. 그리고 신화가 있는데, 그 여자인데,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여자 어부야. 여자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잡다가 큰 통나무에 부딪혀갖고 배가 전복이 돼갖고 다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여러 명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사일이라는 아들을 사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요 사일이라는 아들이 가장 똑똑한, 이제 막내 아들이 가장 똑똑한 아들이고, 이 아들들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이족이 퍼져나갔다. 전부 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환족과 이족이 합해져갖고, 여기 전 세계 민족이, 중국 민족이 다 됐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남쪽은 전부 다 아직도 여성 제국인.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거기는 신화들도 주인공이 전부 다 여자예요. 지금. 그게 여자가 나온다고. 근데 이 여자가 물고기 부인으로 써졌다고요. 지금 전후 고양시가 바로. 그래서 전후 고양시의 아들로 나오는 중려곤이라는 사람이 중려곤이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사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중려곤이라는 양반이. 이게 중려곤이 누구냐면 상이란 양반이에요, 상. 물병에서 쏟아낸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고, 물병 자리에서 이제 물을 생산해내는 화수분 같은 것인데, 물병 자리에서부터 쏟아낸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아래쪽에는 남쪽 물고기가 있다. 이들 물고기는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는 당군조선의 어족으로 볼 수 있다. 물병 자리에는 북방 현무 칠수 여수 허수 위수에 해당된다. 염소 자리에 있는 견우의 측실이 있댄다. 그러니까 여수라는 별이 원래는 여수라는 별이 여기 덕수리 자리의 알타일이란 별이에요. 요거를 이제까지 우리가 견우성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견우성이에요, 이게요.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견우 중에서. 이게 견우성인데, 왜 견우가 남성인데, 여자를, 계집 여자로 써놨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시 들었는데, 견우가 아니고, 이게, 직녀가 아닌, 직녀는 백아성에 해당되는 게, 우숙에 해당되거든요, 직녀는. 우숙이 이제 직녀예요, 직녀. 그런데, 여기에는 견우라는 별은 견우 육성이 있어요. 견우 육성. 견우 육성이 이게 이제 염소자리가 있거든요. 염소자리에 견우 육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알타일이란 별을 요거를 이제 하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고성이라고 불러요, 이게를. 근데 이게 견우 육성이, 요게 견우성이고 말이에요. 요게 하고성은 견우의 측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고성이 지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인으로 나타나는 요 여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신이 두 번째 부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부인으로 나타나는 여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미수에 해당되고 여수는 염소 자리에 있는 견우 측실이 된다. 하수는 견우가 직녀를 만나러 갔을 때 비운 빈집을 의미하고 위수는 견우가 직녀를 만나러 갔을 때 닥친 위기를 의미한다. 물고기 자리의 아래쪽에는 고래자리가 있다. V자로 이렇게 생긴 게 물고기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렇게 있는 게 여기 고래자리예요.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고래자리인데 노중편 선생님이 이제 고래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은 고래라는 거예요. 고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만 년 전까지 그 지구상에 고래과 인종이 살았다. 고래과 인류가 살았었다. 근데 이 고래과 인류와 파충류 인류들이 디노이드와 랩토이드가 살고 있었다가 이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핵폭발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다 완전히 폭삭 멸망시켜버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고래가 돼버렸다. 이게 이제 고래과 인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곡리 방구대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종류 고래들이 그 특징별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고래를 잡는,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사람들까지 이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고래는 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소 이꼬르 고래예요, 고래. 그래서 최초의 인종이 지구에서 살았던 인류가 소 형태의 서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번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신들이 소 형태로 다 나온다고. 히어에서 보면 소하고 고래하고 오리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한 종이에요. 오리하고. 그래서 소인지 고래인지 오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조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종류의 무슨 바다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다소는 다른 종류 일반 바다소보다 3배나 더 크대요. 그래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기가 보통 3m가 넘는 크기들이 굉장히 큰 바다소가 있는데 이 바다소들이 전멸을 했어요. 지금 발견된 지 한 200년 만에 전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표류를 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여 근처에서 살고 있던 이 바다소를 죽여가지고 먹었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으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소를 잡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도 아주 소고기처럼 맛있대요, 이게요, 고기도. 그래서 이거를 먹고 살았다 그 소문을 듣고 이걸 사냥꾼들이 여기로 가가지고 이게 바다소를 전부 다 사냥을 해버리죠. 한 마리 소가 죽게 되잖아요, 바다소가. 그러면은 다른 바다소들이 다 몰려온대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대요, 이거를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라스코 동굴 벽화, 락스코라든지 쇼베라든지 여러 여러 스페인이라든지 이쪽에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동굴 벽화들 속에 주인공이 59%가 전부 다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 정도가 소고 또 16% 정도가 사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이 동물들을. 그런데 이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절대 식용으로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맘모스라든지 이렇게 대형 동물들이 맘모스라든지
큰 대형 동물들이 육지상에서 갑자기 멸종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런데 이 멸종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과학 잡지라든지 저널지에서 논문들이 제기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 이제 격변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게 물론 자연 격변 때문에도 원인이 되는데 결국에 주 원인은 인간에 의해서 멸종했다. 인간에 의해서 이게 멸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멸종을 했다.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바다소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일 필요가 없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동굴 벽화에 말, 소, 사슴을 무더기로 죽이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을 죽여가지고 무더기로 죽여가지고 이것들은 잡아먹기 위한 것들 안에서 한 마리도 잡아먹은 흔적이 없었어요.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말만 조금 있어요. 말만 거의 한 1%도 안 될 정도. 전체 중에서 말만 약간 잡아먹은 흔적이 있지 다른 동물은 잡아먹은 흔적이 없어요. 전부 다 술록만 먹고 살았어요. 왜 죽였을까 도대체? 그런데 이 울산 방구대에 그려진 이 고래 그림에 보면은 그 맨 위에 그림만 눈여겨보십시오. 세머리 사람이 성기가 뾰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약간 꺼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기가 뾰족한 사람이. 이 성기가 뾰족한 것과 세머리 이 인간이 라스코 동굴 벽화의 이 그림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여임금을 상징하거든. 여임금을 세열이라고 썼으니까 지금 뿔이라고 그랬어요. 여임금을. 중국가 그 당시에 울산 앞바다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마리 고래는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 이제 만약에 식용으로 사용한다면 고래 한 마리만 잡아도 한 달 동안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모주민 적어도 한 달은 먹고 살 거라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그 많은 고래들을 잡았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 이유와 똑같은 이유에서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소가 곧 고래이기 때문에 소를 죽이는 이유와 고래를 죽이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물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장 위에다가 표현했을 거예요. 가장 윗부분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윗부분에다 표현할 거예요 아마. 근데 가장 윗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거북이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거북이. 그래서 이건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고래를 잡는 게 아니라 고래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게 사냥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쭉 고래 사냥을 해오는데 이 고래 사냥을 오랫동안 고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뭐냐면요. 고래를 우리가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고래를 우리가 잡아야겠다고 의지를 갖고 고래를 그래가지고 고래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가 와서 잡혀줘요. 자살해요. 지금 현재도 고래가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들이 그냥 모래사장 위로 그냥 올라와 버려갖고 고래들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유를 몰라 그게. 고래가 자살을 해요, 지금요. 그 고래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와, 그 고래가 와서 자기한테 잡혀준다는 거예요. 제가 달황소와 사자새라는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꼭 반드시 한번 보세요, 이거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고래라는 게 있는데 돌고래 여기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온 우주인 그 포로가 에어럴이라고 하는 포로가 뭐냐면 자기의 종족들의 일부들은
전부 다 고래로 변해갖고 살고 있다. 자기 동족들이 고래다. 지금 현재로 고래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요. 자기의 종족들. 그러니까 이 종족들은 지구 인간들보다 훨씬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오래된 영혼들이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고래로 살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어떤 이야기, 왜 돌고래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알았어요. 이거 자기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왜 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돌고래들은 이제 아마존강에 사는 이제 돌고래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돌고래들이 구애를 할 때 수컷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돌판, 납작한 돌판을 입에다 물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구애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납작한 돌판을 물고 와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납작한 돌판을 물고 와가고. 그래서 여기 납작한 돌판을 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돌고래다, 이게. 그래서 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돌고래 영어가 돌핀이죠, 돌핀. 돌핀인데, 요 핀은 발음이 이로도 바뀌니까 판이 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한국말 그대로잖아요. 돌판이잖아요, 돌판 지금. 제가 왜 고래들이 자살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현재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예요. 그 유저하고 말하고 고래가 있으면요. 고래가 있으면 소하고 고래가 훨씬 가까운 친족관계 돼요. 신들이 소였다. 영어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영어는 4가지가 있는데요. 유아기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따지면은. 두 번째는 청년기 영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장년기 영혼이 있고, 네 번째는 노년기. 영혼이 4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다른 동물들보다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영혼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된 영혼일 수도 있어요. 아까 소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인간보다 더 오래된 영혼들이에요. 훨씬 발달된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이. 근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 생활에서도 상당히 부적응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원시 부족들,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데서 사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이런 그 후진국들, 이러한 존재들은 유아기 존재의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년기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기의 특징들은 행글라이더라든지, 그다음에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든지,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모험적이고, 탐험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탐험이 많고, 아주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유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밖에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다른 거는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게 장년기 영혼에 가면은 굉장히 상당히 그 완숙된 느낌들이 많이 가대요. 그래서 대학자, 특히 이제 학자들, 대학자라든지 막 열정적이다. 장년기 영혼들이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게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예술, 미술이랑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다 그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예술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장년기 영혼들이 대체적으로 다 최고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회의 눈,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노년기 영혼들이 또 예술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그거를 훨씬 초월해버린 존재들이에요, 또. 그 노년기 영혼들은 그 장년기 영혼을 훨씬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또 이거를 초월해버린 분들은 전혀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존재들을, 삶을. 자기네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래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손자분들이 20명이 넘는 손자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을 예뻐했습니다. 아주 뭐 특별히 저를 사랑했고, 저하고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셨지만 할머니하고 같이 방을 쓰는 게 아니라 저하고만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잠을 잤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셨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옷을 하얀 두루마리를 항상 걸치고 다니셨는데 그 하얀 두루마리를 한 번도 빨질 안 해가지고 검정옷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유 제발 아버님 그 옷 좀 빨아주세요. 그거에 어머니 그 며느리가 욕을 먹습니다. 안 빨아준다고. 그러니까 애야 괜찮다 괜찮다 그게 전부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욕도 잃지 않으셨고 뭐 씻지도 잃지 않으시니까 냄새가 풀풀 났죠. 맞아요. 완전히 거지도 그런 싼거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무밭을 하셨어요. 송정리에 이제 북락강변에 거기에서 커다란 무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대량으로 도매로 판매도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장날 되면은 그거를 물을 저 이제 지게에다 지고 직접 지게에다 지고 가서 이제 장에 팔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돈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이제 자린고비인 거예요. 그거를 아끼고 국밥 한 그릇을 사서 드시지 않고 그 꽁꽁 언 무로 그거를 드시고 이제 점심을 때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상당한 재력가에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일체 그렇게 뭐 먹는 거 입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라든지 하소연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논문서, 반문서를 하나씩 다 떼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결국 거지로 사셨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세상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는 거지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모르겠는데,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거지가 왔더라고요. 거지가 와고 동냥을 왔는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집을 왔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뭐 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계속 매일 이제 망태기를 들고 그 동량을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이면은 항상 그 안에가 이제 감이나 고구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삶, 어떤 게 멋진 삶이고 어떤 게 뭐 어떤 삶이 그런 절대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그 정말 유치한, 정말 이건 한심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는 게. 저도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부산을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저도 할아버지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잘 안 씻어요, 저도.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산 이제 역 같은 이제 부산을 자주 가요. 그럼 이제 부산 역 같은 데 가면은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등을 툭 치면서 이 친구 오랜만이네. 요즘에 잘 안 보이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같은 노숙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서울역이라 가면 전부 다 노숙자인 줄 알아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처럼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초월해버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좀 말라고요. 그런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정말 유치한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의 폭을 우리의 생각의 이게 틀을 벗어던지면 동물들, 소나 고래가 정말 소나 고래나 나무들이 이런 식물들이 정말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정말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런 느낌, 노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가장 완숙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회 부적응자거든요, 부적응자.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대체적으로 게을러요.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디오게네스 견유학파 대왕이 당신 소원이 뭔지 좀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햇빛 당신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경험해봤거든. 수억 년을 살아왔어요. 수억 년 살아오면서 왕도 해봤고 교황도 해봤고 말이에요. 예? 뭐 별 안 해본 것이 없어. 다 해봤어. 뭐가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모든 일에. 이걸 오래된 영혼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지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천재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만 세상을 파악하지 말라고요. 고래가 보면은 우리는 아직 유아기야. 고래가 보면은 니네들 유아야 유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유아가 뭐 최고고 청년이 뭐 최고고 뭐 장년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언젠가는 청년기가 장년기가 또 노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는 이제 제 작업을 이제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룹전에다 전시를 하는데 제 작품 이제 제 전시 제목을 뭐냐면 오래된 영혼의 권태기. 오래된 영혼의 권태기라고 했어요. 야 너는 돌연병이다 도대체. 야 다른 놈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정말 세상에 할 짓이 세상에 관심거리가 없는데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저기 봐라 그 부처라든지 봐라 하여튼 관심거리가 뭐가 있어 세상에. 근데 너는 뭐가 그게 관심이 많은지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냐.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권태스럽기 때문에.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권태를, 아까,
고래들도 얼마나 권태스러웠으면 나 좀 잡아가주시오. 그러면서 막 디미는 거야, 지금. 사냥꾼들 앞에다가 나 좀 죽여줘, 제발. 아, 나 권태스러워 죽겠어, 사는 게. 고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읽는다는 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지,